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미디어 지독자 양평댁이라는 사람이 조원진 당 앞에서 3.1절 태극기 집회에는 친중파 조원진 참여 불허하라 이 플래카드를 걸고 손석희의 저주 피켓팅을 하는데 거기에 무슨 조원진의 줄 선 유튜버들 안중규 뭐 허준 튀어나와서 뭐 양평댁 입장에서는 좋아하더라고요. 아씨 여러 방송이 막 찍어주니까 양평댁이 하는 운동이 홍보가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뭐 나온 얘기가 조원진이 양평댁을 고소를 했다. 이 프랭카드를 붙인 적이 있었거든요. 국정원은 조원진의 친중 행각을 조사하라. 여기 대해서 고소를 했다 그러는데 아니 조원진 이 사람 이거 툭 하면 고소장 던지는데 그 고소장 툭툭 던지다가 지금 이무리와 행진곡 야밤에 합창한 거 그거 걸려가지고 신인식이한테 지금 무고죄로 되치기 당하지 않았습니까? 국정원은 조원진을 조사하라. 아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기관인 국정원에게 국회의원 조원진의 친중 행각이 이상하니 조사하라. 그게 왜 명예훼손으로 경찰 조사까지 갑니까? 본인이 지금 친중의 의혹 받고 있는 거를 해명하면 되지. 경찰이 그럼 풀어줘요? 조원진이 친중이 아니라고? 조원진은 자기의 정치 노선을 경찰에게가 검찰에게 다 맡겨가지고 그럼 거기서 조사하다가 친중이 맞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에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라기보다는 본인이 지금 너무 정치적으로 위기에 몰려 있으니까 이성을 상실한 것 같은데 지자체 선거도 지자체 선거가 문제겠죠. 저 당으로 지금 누가 출마를 나가겠어요? 누가 출마를. 그리고 김무성이 이제 이 대김정은 투쟁에 선두에 서가지고 탄핵 정과 세탁하고 보수여 다 모아라 이렇게 가니까 조원진 당은 지금 지자체 때 차리 하나 내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이 문제인데 조원진의 친중 문제가 왜 거론됐습니까? 강덕수 대구시당 위원장이 조원진에게 중국에 대해서 우리도 반대하자, 반대 집회하자 그랬더니 막 구구절절 설명을 하면서 중국과 미국은 같이 간다, 상생과 화해 협력으로 같이 간다, 평화적으로 북핵을 해결할 거다, 중국과 미국이 북폭하면 300만 명이 죽어나간다, 우린 막아야 된다. 이런 친중적 발언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걸 강덕수 위원장이 폭로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죠. 왜 그런 말을 했는지를. 그건 입도 안 열어요, 이제. 강덕수 위원장 폭로위에는 친중이고 뭐고 북폭이고 입도 안 열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그냥 일반 평범한 시민을 고소를 합니까? 저를 고소해보세요. 저를 자신 있으면은. 그냥 검찰의 손으로 조원진 친중 맞다 받아줄 테니까. 그 힘없는 사람한테는 계속 그렇게 하고. 그 중국식 정치예요.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한. 자, 오늘 그 양평댁 무슨 피켓팅에서 이 무슨 안중규 뭐 허준 조원진이 친중인 거를 입증하라? 아니 정치인이 공개 발언으로 입증하는 거 아닙니까? 자, 조원진 이 발언이요. 제가 뒤에 틀어드릴 건데 대선 때 국회에서 이 정책 토론 했던 정책 설명회 할 때입니다. 제가 같이 옆에 있었는데 저는 차마 설마 조원진이 친중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넘어갔어요. 그때는. 왜냐하면 우리 태극기 집회가 성조기 집회 아닙니까? 그 성조기 들고 있는 세력이 들어와서 친중파가 들어와서 이걸 장악한다는 거는 저로서는 엄두도 못 내는 일이니까 그때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들어보면 이게 황당한 발언입니다. 이거 조원진의 직접 발언이에요. 북한 선제 타격 문제는 지금 사실은 미국이나 중국, 특히 미국의 트럼프가 취임을 하면서 상당히 자기 위주의 국가들이 된 겁니다. 자국 위주의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 니들 일은 니들이 알아서 하라. 우리 일은 우리가 할 테니까 상당히 위험한, 우리 한반도로 봐서는 한미동맹을 하고 있는 한반도로 봐서는 상당히 위험한 입장입니다. 한마디로 트럼프가 북폭을 들어가는 게 오직 미국의 이익만을 위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위험하다. 자, 절반은 맞는 말이에요. 절반은. 미국이 대한민국 신경 안 쓰고 평양 불바다 만들어 버렸을 때 우리 위험할 수가 있죠. 분명히. 근데 그러기 때문에 미국의 북폭을 막자고 주장하는 게 조원진이고
저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을 절대적으로 지지하자는 거예요. 미국은 어차피 북핵을 제거하는데 지금 혈안됐습니다. 북핵이 워싱턴을 겨냥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솔직히 불발화되든 말든 자기들은 때려 죽이면 돼요. 김정은이하고 핵시설을. 어차피 합니다. 어차피 하는데 조원진처럼 이렇게 미국을 자국 이기주의라고 욕하고 중국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그럼 더 세게 우리가 당하게 되는 거고, 제가 그때 그래서 미 대사관 앞에 가서 미국은 북핵을 제거하기 위해서 북폭을 할 권리를 갖고 있다. 설사 그로 인해서 피해가 받으면은 우리가 다 감당하겠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마음 놓고 당신들을 위해서 북폭을 해라. 이런 식으로 접근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미국이 야, 그 대한민국과 같이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조원진처럼 하기 시작하면요. 그냥 끝나는 거죠. 이렇게 미국을 몰아붙이더니 중국에 대해서는 또 엄청난 변호를 해줍니다. 중국은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북한을 제외한 모든 국가,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지도를 보십시오.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북한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친미 국가가 다 되었습니다. 중국은 거기에서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한 사람이 약간 친중 쪽으로 가니까 중국이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북한이라는 것만 친중이고 약간 우호 정도 개념을 갖고 있고 다른 모든 나라가 다 친미 국가가 되기 때문에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의 위기감을 엄청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태극기 성족이 들고 있는 그 집회를 하는 국회의원이 할 말입니까? 미국은 자국 이기주의로 몰아붙이고 중국은 중국을 접경하는 모든 국가가 친미니까 북한과 유착된 거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중국이 위기감이 느끼고 있으니까. 이게 친중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러면서 조원진은 결국 북폭을 아예 결사적으로 반대하잖아요. 맨날 집회할 때마다 전쟁 나면 문재인 책임이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이 북폭을 막으려고 김영철이 끌어들이고 김여진이 거지공주쇼 하는데 그거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북폭을 막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문재인이가. 본인은 인공기 찍고 쇼하면서 후원금 당비가 다 얻으면서 전쟁 나면 문재인 책임이다. 지금 앞뒤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그건 뭔가 엮여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고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북폭이 벌어지면 300만 명이 죽는다는 거의 괴담을 유포해가지고 태극기 등 국민들이 북폭을 반대하게 만들고, 아니 이 정도면은 더군다나 조원진은 제가 증인 나설 건데 수시로 중국 공산당 관계자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공산당 관계자 만나고 있잖아요. 이 정도면 국정원이 수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금 중국 쪽 얼마나 대한민국 여론에 개입 들어오겠어요. 조선족 댓글러를 동원하든지 중국 유학생을 동원하든지 그래가지고 북폭을 막으려고 공작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중국이 조원진 말대로 북폭하면 친미 정권 들어선다면서요. 그럼 중국이 북폭을 막으려고 공작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대한민국에. 그거 들어오는데 그 중국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논리 따라가지고 아주 이 언어를 조작해서 북폭 반대한다 그러면은 욕먹을까봐 문재인 슬쩍 끼어서 북폭 나면 문재인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해가지고 국정원 수사해야 돼요. 조원진. 이걸 수사하지 않는다면 국정원이 왜 존재합니까? 중국 간첩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중국이 지금 무슨 공작하는지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그거 다 국정원이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조원진이 제가 볼 땐 최전방 나선 것 같은데 친중 세력에서 그 국정원이 수사하면 안 돼요? 본인 그 정보위원회였다면서요.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했다면서. 그리고요. 제가 조원진에게 물어보는데 자, 대우 중국지사에 있었던 건 뺍시다. 그거는 10년 있었던 건데 빼고 나온 다음에 본인이 4년간 직접 중국에 유한 투자회사 만들어가지고 아스팔트 내다 팔고 옥수수 수입하고 했다면서요. 본인 말 아닙니까? 중국 법인으로 돈 벌었습니까? 못 벌었습니까? 아니 아스팔트 정도 갖다 파는 사업은 그거는 중국에서 무슨 뭐 중국집 하나 내는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 정도 사업을 했는데 조원진 재산이 5억밖에 안 된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들어가서 털리고 나온 사람 수두룩하죠. 뺏기고 중국 공산당에게. 중국 사업 들어가서 돈 못 벌고 온 사람들 다 반중이거든요.
지금 조원진의 개인 재산만 보면은 돈을 못 벌었는데 중국에서 5억밖에 안 된다? 아니면 많이 털렸겠죠. 돈 좀 많이 투자했다 털렸을 텐데 이렇게 노골적인 친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니 그것도 걸어보세요. 저는 조원진 도대체 중국 법인으로 매출 얼마 올렸습니까? 매출 얼마 올렸고 도대체 정확한 업종들이 뭐예요? 그거 전면 공개해보세요. 중국 회사의 그 내역들. 중국에 가서 털린 사람이 친중을 한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것도 조사해야 한다니까요. 다 조사해야 되는 겁니다. 정부 대한민국당 당원들이요. 저랑 같은 한 배를 탔던 사람들인데 이거 무슨 개돼지들입니까? 아니 통진당에서 이정희가 6.25 남침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보면 답을 못하면 통진당 당원들이 답을 못하게끔 똘똘 뭉쳐가지고 묻지 마라 막아댔는데 제가 지금 조원진의 친중인각 설명해 줬잖아요. 이걸 양평택하고 싸울 게 아니라 조원진한테 물어보란 말입니다. 지금 여기 대해서. 중국 법인으로 돈 얼마나 벌었냐? 아니 공산당이랑 그렇게 가까우면서 돈은 왜 못 벌었고 돈 못 번 사람이 왜 친중을 하며 중국 접경국가 15개국이 다 친미니까 그걸 중국을 이해하잔 말이 되는 얘기냐 그게. 아시아에서의 친미 국가는 친한 국가인데 중국 접경 지역을 다 친한 국가가 됐는데 그걸 좋아해야지 그걸 중국 처지를 이해하자? 이게 친중이 아니냐? 그리고 북폭하면 300만 명 죽는다는 거 누구한테 들었냐 그거? 그거 중국 공산당한테 들은 거 아니냐? 그 중국과 미국이 같이 상생으로 간다? 그 얘기는 또 누구한테 들었냐? 해상 차단이 결국 중국 차단인데 물어보라는 겁니다. 조원진에게. 그거 못 물어볼 바에 무슨 정당 생활을 하고 완장을 차고 다니고 통진당 이정희하고 같이 친묵을 같이 똘똘뭉쳐댔던 자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정희가 명함 하나 파주면 통진당 가서 또 인공기 흔들 자들 아닙니까? 지금 조원진당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래가지고 무슨 지자체요? 지자체 선거 무슨 지자체 선거를 치릅니까? 이래가지고. 내각제 세력에 슬쩍 조원진만 숟가락 얹고 글로 편입되는 거죠. 거기서 내각제 만세 부르고 김무성 만세 부르고 그게 당신들이 지금 처해 있는 운명이에요. 그거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어 하지만은 자기 돈 내고 자기 시간 내고 왜 내각제 세력 찬양하고 친중 세력들을 찬양하고 이제 나중에 조만간에 이제 김무성이 찬양하고 인생 왜들 그렇게 사세요? 그냥 집에서 조용히 자기 할 일이나 하시지. 하여튼 이번 조원진의 양평택 고소는 제가 그냥 안 넘어갈 겁니다. 이번 기회에 조원진의 친중 행각 완전히 밝혀낼 거고 박성현 주필 제가 이 경고를 하는데 조원진의 친중에 대해서 제일 먼저 문제제기한 게 박성현 씨죠. 조원진 전쟁 나면 문재인 책임이다. 그 발언 이상하다고 저한테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보고 저거 좀 바로 잡아라. 전쟁 나면 문재인 책임이다. 저건 북폭 반대인데 저거 친중이라고 오해 살 수 있다. 그 얘기한 게 박성현 주필이고 북폭하면 친미 정권 들어서서 반대해야 된다는 얘기도 박성현 씨하고 저하고 같이 들었잖아요. 조원진과 전역하면서. 그러다가 강덕수 폭로를 나오고 친중이 명확해졌는데 그 3.1절 집회 때 좀 지분 참여하려고 조원진과 만나가지고 조원진 대인배다? 박성현 씨 그 입만 열면 북폭 노래 부르고 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결국 박성현 씨도요. 북폭에 대한 진정성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입으로 북폭 어쩌고저쩌고 좋아하는 사람들 묶어보려고 그러는 거지. 실제로 북폭을 저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작을 펴는 조원진과 웃고 있다. 조원진의 친주인 것 뻔히 알면서 박성현 씨도 운동 그만두세요. 뭐 근데 한두 명이 아니지만은 그 북폭을 노래 부르는 사람이 이런 행태 보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다들 각자 엄청난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될 테니까 집으로 다 가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북한 선제 타격 문제는 지금 사실은 미국이나 중국, 특히 미국의 트럼프가 취임을 하면서 상당히 자기 위주의 국가들이 된 겁니다. 자국 위주의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 그 다음에 뭐 아까 좌성희 박사님 말씀을 빌리면은 너희는 너가 하라는 거야. 우리는 우리가 할 텐다. 상당히 위험한, 우리 한반도로 가서는 한미 동맹을 하고 있는 한반도로 가서는 상당히 위험한 입장인데 저는 사실은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 조금 기대를 했습니다. 이 북핵 문제는 미중 정상회담 좀 기대를 했는데 이 북핵에 대한 부분은 이제 아무런 결론을 못 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미국이 항공모함을 투입하는 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쩌면은 미국과 중국 간에 북핵 문제는 이제 스스로 알아서 가는 길로 가보자. 이렇게 미국은 중국법을 했을 거예요. 너가 충분히 통제할 수 있고 그 유류 파이프만 막으면은 북한은 오래 가지 못하고 고사를 할 텐데 왜 그걸 안 하느냐 이런 부분이고, 이제 중국은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북한을 위한 모든 국가, 여러분 오늘 가시면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북한을 위한 모든 국가가 친미국가가 되겠습니다. 중국은 거기에서 지난번에 두테르테가 필리핀의 대통령 한 사람이 약간 친중 쪽을 하니까 중국이 난리가 났어요. 근데 유일하게 북한이라는 것만 친중이고, 친중도 아니죠. 약간 뭐 우호 정도의 개념을 갖고 있고 나머지 나라가 다 친미국가가 되기 때문에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의 위기감을 엄청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한반도의 이 북한의 핵 문제를 어떻게 볼 거냐의 관점이 있는 건데, 그럼 우리는 뭐 양국이 싸우다가 요즘은 뭐 고래 싸움에 우리가 새우 정도는 아니죠. 이제는 고래 싸움에 상어 정도가 죽을까 걱정되는데 예의주시해야 되는 거는 사실은 이게 뭔가 트럼프도 자국 위주의 이 생각을 가지고 있고 뭔가 이 방위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눠야 되는 그런 생각이 있는 시점에서 한중 간에 북핵 문제 해결을 못 보고 한 발도 진전을 못했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한테 곤혹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조금은 우리가 예의주시를 하지만은 한반도에 어쨌든 전쟁이 나는 것은 일시적인 어떤 그 부분은 좀 그렇지만 우리 한국으로 봐서 엄청난 피해입니다. 사실 엄청난 피해인데 한국으로 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래 됐으니까 막 그래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도 있지만은 그래서 또 우리 미래 세대를 보면은 우리 자식들을 봐서는 이 전쟁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아픔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빨리 올바른 대통령이 서서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었던 대북 정책, 또 한미동맹, 또 대중관계 이런 거를 잘 활용해서 전쟁도 안 일어나지만 북한 핵을 꺾을 수 있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올 마지막 임기까지만 해서는 북한 핵을 어느 정도 제거하는 방향으로 갔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좌파 진보 좌파 가칭 진보 좌파 후보라고 얘기하는 두 후보의 생각이 뭐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더 하나 말씀만 더 드리면은 이 안철수 후보하고 문재인 후보가 지금 명확하게 해야 될 이 공약이 하나 있는 겁니다. 자, 햇빛 정책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이것이 대북 정책의 핵심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햇빛 정책을 앞으로 두 사람이 만약에 정권을 잡는다 그러면은 이것을 할 거냐 말 거냐, 이어받을 거냐 말 거냐의 중요함. 이게 사드를 좀 잠시 찬성했다 반대했다 1차원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는 햇빛 정책을 할 거냐 말 거냐에 이거를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김대중 대통령께 돌아가셨지만은 북한은 절대 핵을 가지지 못한다. 가지면 내가 책임지겠다 했는데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신 분한테 암만 타대봐야 아무 의미 없는데, 그러면은 이 두 후보는 우리가 접근을 자꾸 사드를 가지고 접근하는데 근본적인 대북 정책의 갈래는 햇빛 정책파와 햇빛 정책 반대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줘야지 저 사람이 나름대로 어떤 쪽으로 대북 정책을 할 것인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입장을 밝히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탄핵 정부 때문에 이 한반도가 사실은
좀 장례를 진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일촉즉발에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같이 안보 위기가 이렇게 있은 적이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의주시하고, 저도 저 나름대로 미국 쪽에 있는 저하고 아는 분들이나 중국 쪽에 아는 쪽을 전체 좀 이렇게 해서 이 전쟁이 참 우리한테 현실로 다가오는 부분은 사실은 두려움이죠. 두려움. 그래서 경제 부분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이 북한이 공식적으로 핵을 갖게 되면 종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전술핵, 최소 전술핵 정도는 가져야 된다 하는 게 제 소신입니다.